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이제 건지산 인광사에 이어서 천등산 봉정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봉정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본사인 고운사의 말사입니다. 안동시 천등산 아래에 자리한 봉정사는 신라 문무왕 12년 672년에 어상대사의 제자인 능인스님께서 창건하신 사찰입니다. 천등산은 원래 대망산이라 불렸는데 능인대사가 젊었을 때 대망산 바위굴에서 돌을 닦고 있던 중 스님의 도력에 감복한 천상의 선녀가 하늘에서 등불을 내려 구란을 환하게 밝혀주었으므로 천등산이라 이름하고 그 굴을 천등굴이라 하였습니다. 그 뒤 더욱 수행을 하던 능인스님이 도력으로 종이 봉황을 접어서 날리니 이곳에 와서 머물러 산문을 계산하고 봉황이 머물렀다 하여 봉황시의 봉자에 머무를 정자를 따서 봉정사라 명명하였습니다. 그 뒤 6차례에 걸쳐 중수하였으며 국보 제15호인 극락전을 비롯하여 국보 제311호인 대웅전, 보물 제1614호 대웅전 후불벽화, 보물 제1620호 목조 간세음보살 자상, 영산의 개불도 보물 제1642호, 아미타 설법도 보물제 1643호, 보물제 448호인 하음강당, 보물제 449호인 고금당, 덕희루, 무랑해회, 삼성강 및 삼청석탑과 부속암자로 영산암과 지조암, 중앙이 믿습니다. 특히 고려 태조와 공민왕께서 다녀가기도 한 아름다운 사찰입니다. 한국의 건축박물관으로도 불리는 봉정사는 한국적인 건물을 보고 싶다는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다녀갔으며 2022년 9월 8일 향년 96세에 서가신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49제를 모시기도 하였습니다. 국보 2건, 보물 7건, 시도 유형문화재 2건, 시도 문속문화재 1건, 문화재자료 1건 등이 보존되고 있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산사, 한국의 산지성은 불교 출가자와 신자를 포함한 신앙 공동체가 수행과 신앙 및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살아있는 성원으로서 수행이 이루어지는 통도사, 부석사, 봉정사, 법주사, 마곡사, 서남사, 대흥사 7개 사찰로 구성된 연속유산으로 2018년 6월 30일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보부터 천천히 정각 설명을 하겠습니다. 대웅전은 국보 제311호 조선시대 건물로 대웅전의 건립 연대는 자세한 사료가 없어서 정확한 연대를 알지 못하나 건물의 일부를 해체하여 수리할 때 일부분의 묵서명이 발견되어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 대웅전은 한존하는 다폭의 건물로는 최고의 목조 건물이며 추정되며 대웅전은 조선시대 초기의 건축 양식을 잘 보여주는 건물입니다. 자연석의 막돌 흩은 청쌓기의 계단 위에 정면색한 측면색한의 단청 건물입니다. 겹치만 팔짝 지붕에 다포 양식을 한 이 건물은 산 중턱에 세워진 건물이면서도 평야를 끼고 있는 지역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원기둥 위에 창방과 평방을 돌리고 그 위에 공포를 올려놓았으며 주간이 넓고 오포작이라서 포백이 넓게 보이는 반면 기둥은 짧게 보여 매우 안정감을 줍니다.
공포의 짜임은 내외 모두 두 출목으로 외부 쪽으로는 세서형이며 내부 쪽은 교두형으로 짜여 그 수법이 고려말 조선 초의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물 전면에는 툇마루를 설치하는데 이러한 일은 택간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전면 색화는 전부 개방하고 문비를 설치하였는데 궁판 받침 띠살 무늬의 사분함입니다. 문짝은 앞의 쪽마루와 함께 후대의 구조물이 됩니다. 기둥의 공포도 간의 높이를 낮게 하여 기둥의 기초로부터 천막 끝까지의 간격이 다른 다포집에 비해 작습니다. 가구는 일고주구랑가인데 천장이 우물천장으로 되어 있어서 상부 가구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붕은 팔짝으로 비교적 천마 깊이가 깊고 천마는 겹쳐마로서 4개의 추녀 끝에는 할줄을 받쳐 추녀마루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내부의 바닥은 널마루를 전면에 깔고 내부 고주를 이용하여 후불벽을 만들었고 고주 앞에는 불단을 짜서 불상을 모셨습니다. 불단은 150cm 정도의 높이로 만들고 청판에는 연화문을 조각하여 장엄하였습니다. 불단 위에 연화자를 놓고 삼존불을 봉헌하였습니다. 주불인 석가모니불은 높이 150cm 정도이고 좌우 협시불인 간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은 높이가 130cm 정도 크기입니다. 불단 위쪽은 아름다운 소란반자를 설치하고 그 중심에 따로 닫힘을 대신에 보계를 구성하여 장엄미를 추구하였습니다. 보계의 천장에는 구름이 둥실 떠있는 하늘을 2마리의 항룡과 백룡이 날아가는 모습을 그려 하늘의 신비함과 권능을 표현하였습니다. 극락전은 국보 제15호로 구로시대 건물입니다. 극락전은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목조 건축 중 가장 오래된 최고의 건물입니다. 가공석 및 자연석으로 쌓은 기단 위에 정면 3칸, 측면 4칸의 맞배지붕과 주심포 건물로 고려시대의 건물이지만 통일신라 시대의 건축 양식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극락전 해체공사 때에 1625년 인조 3년에 작성한 상량문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상량문은 청계 5년 3월에 중수하면서 작성한 공사 기록인데 중창을 의미하며 지정 23년은 고려 공민왕 12년 1363년입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신라 무무왕 12년 672년에 의상대사께서 개창하였다고 상량문의 신라 때의 창건은 이를 가리킵니다. 공민왕 12년에 중수하였다는 기록은 이보다 오래전에 이미 건물이 조형되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3단의 장대석 기단 위에 갑석을 올리고 크기가 다른 자연석 주춧돌을 사용하였으며 정면 3칸, 측면 4칸의 구조입니다. 이 건물은 감실형으로 주벽이 토벽으로 밀폐되고 따로 낸 문 얼굴에 널판지 2장을 사용한 문짝을 달았고 좌우 협칸에는 사리각 11개가 달린 광창이 있습니다. 공포는 외일출목, 주심포의 양식을 갖추고 있으며 처마는 겹처마입니다. 가구는 구가랑인데 그 구성이 매우 간결하면서도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고주 2본이 뒤쪽에 있습니다. 그러나 평주상의 대량과 태량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높이로 만들어진 특색을 보입니다. 다른 법당에서는 보기 드문 구조입니다. 대량은 단면이 청자 매병의 윤곽을 연상시킵니다. 굵지 않은 목재를 홍량으로 다듬어 걸었는데 이로 인하여 중첩하는 부재가 거듭됨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맛을 들고 간결하게 처리하였습니다. 건물의 내부는 바닥에 방전을 깔고 뒤쪽에만 2개의 고주를 세워 그 사이에 이동식 불단을 설치하였습니다. 불단 위에는 불상과 불화를 봉헌하였는데 그 주위에 4개의 기둥을 세우고 기둥 윗몸을 짜맞춘 뒤 다포식 구성을 지닌 지붕을 씌워 집을 마련하였습니다. 극락전이 지닌 몇 가지 특징은 통일신라 시대 이후 고려까지 개성된 이른바 고식으로 여겨져 있습니다. 즉 기둥머리와 소로의 굽이 곡면으로 내반되어 있는 점, 대들보 위에 산 모양에 가까운 복화 반대공을 배열하고 있는 점,
첨차 끝에 셋을 두지 않은 점 등을 미루어 부석사 무량수점보다 양식적으로 선행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봉정사 극락전의 경우에는 아미타불을 정각의 가운데에 이동식 불단을 설치하여 그 위에 봉안하고 있고 좌우 협시보살은 모셔져 있지 않습니다. 단지 불단에는 높이 100m 정도의 아미타불만 모시고 있지만 불단의 뒤에 있는 후불탱화는 본존불인 아미타불과 좌우 협시보살인 간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그린 삼존도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고종 37년인 1900년에 그린 후불탱화는 가로 195cm, 세로 176cm의 크기로 비단 바탕에 5cm 폭의 흰 테두리를 두르고 중앙에 본존불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으로 간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 안한존자와 가섭존자를 그려 전체적으로는 아미타불의 간배를 감싸듯이 배치된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탱하의 포연기법은 본존불의 경우 결가부자의 자세를 취하고 있고 상체보다 두부를 상대적으로 크게 포연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은 가슴 앞바지에 들어올려 엄지와 검지를 맞대었고 무릎 위에 올려놓은 왼손은 엄지와 약지를 맞대고 있는데 손가락 끝이 뾰족하지만 우아한 곡선미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강배는 원형으로 두광과 신광을 그렸습니다. 자획시보살인 간시현보살은 본존불을 약간 틀어 앉은 자세를 취하고 머리에는 하불이 그려진 화려한 보관을 쓰고 있고 왼손은 연꽃 줄기를 잡고 있습니다. 우협시보살인 대세지보살은 간세음보살과 대칭되는 자세를 취하고 보관에 보병을 표시하고 경책을 받치고 들고 있습니다. 본존불의 두광 좌우에 협장한 안한과 가섭존자가 상반신만 포연되어 있고 그 위로 화면의 여백 없이 구름을 화려하게 그렸으며 구름 사이로 보이는 하늘에는 강선을 걸어 넣었습니다. 탱화 하단 중앙에도 한 덩이 구름을 그려서 아미타 열애가 극락체기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음강당은 보물 제448호로 조선시대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스님들이 교학을 공부하는 장소인 봉정사의 하음강당으로 온돌방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극락전과 대홍전이 17세기에 중수되었는데 스님들의 강학 공간인 하음강당도 함께 중수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면 3칸, 측면 2칸이며 건물 내부는 남쪽 2칸이 부업, 북쪽 4칸이 온돌방으로 되어 있으나 원래는 정면 4칸, 측면 4칸으로 현재의 온돌방 뒤쪽으로 4칸의 마루가 깔려 있으며 부엌이 지금보다 넓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평면 구성이 언제 오늘날처럼 바뀌었는지는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며 1930년대 이후로만 짐작될 뿐입니다. 대홍전 앞 경내에 들어서면 왼쪽에 하음강당이 동향으로 세워졌으며 그 후면은 극락전의 앞쪽이 됩니다. 잔대석 돛돌 위에 두꺼운 널판을 쪽마루와 같이 깔았는데 4분함의 띠살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면 중앙칸과 북쪽 칸은 하나로 통해서 넓은 온돌방입니다. 나머지 남쪽 칸은 부엌으로 만들었으나 그 박공쪽 벽을 헐어서 내부를 확장하였으므로 건물 원래의 모습이 약간 상하게 되었습니다. 강당으로 사용한 건물이므로 대홍전 등의 불당에 비교하여 매우 낮은 기둥을 사용하였는데 그 대신 공포의 치수를 보통 이상으로 크게 잡아 건물의 균형을 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측면에는 중앙에 네모 기둥 1개를 세워서 대들보를 받치도록 하였으며 이 대랑과 그 위의 동량가의 사이에는 살창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정랑 위의 마루 대공 좌우에는 소술창이 보입니다. 박공머리에 나와 있는 도리 밑을 받친 첨차들은 그 전부가 다포집 계통의 첨차들입니다. 고금당은 보물 제449호로 조선시대 건물입니다. 보물 제449호로 지정되어 있는 고금당은 극락전 앞 서쪽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건물은 동쪽에 있는 함흥강당과 같은 시기에 같은 목수에 의하여 건축되어 조선시대 중기 건축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함흥강당과는 달리 기둥과 기둥의 간격이 좁고 기둥의 키가 높은 구조를 하고 있어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쌓은 축대 위에 장대석으로 낮은 기단을 만들고 주춧돌을 놓았습니다. 평면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 지붕입니다. 공포는 입공에 가까운 주심포개이며 가구는 고주가 없는 칠랑가입니다. 정면 3칸에는 2칸마다 2짝으로 된 띠살문을 달았습니다. 어간문의 크기는 중앙으로 출입하게 되어 있어 좌우의 띠살문보다 높이가 조금 더 큽니다. 측면과 뒷면은 모두 벽으로 맞아갔고 뒷면의 좌우 혁칸에 외문의 띠살문을 달았습니다. 공포의 구성은 기둥 위에만 포작을 짜 올린 추심포개의 구조를 택하고 있으며 주두 밑에 헛첨차를 끼우고 그 위에 주두 위에서 나온 살미첨자를 벽에 놓았습니다. 이 위에 도리 방향을 일출목의 행공첨차를 얹어 외목도리를 받치고 있는 관계로 입공계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측면의 가구는 벽 중앙에 기기둥보다 약간 긴 원형의 고주를 놓아 대들보를 받치고 대들보 위에 짧은 동자기둥을 세워 종보를 받쳤으며 이 위에 다시 짧은 기둥을 세워서 마루도리를 받치고 있습니다. 도리와 장리를 길게 밖으로 내빼내어서 측면 지붕의 깊이감을 주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함흥강당에는 대들보와 마루보 사이에 조그만 살창을 두고 있지만 고금당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함흥강당이 판고등으로 쓰이던 물이어서 측면에 살대를 꽂은 통풍창이 있는데 반하여 고금당은 선원으로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설창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좌측면에는 아궁이를 넣어 난방을 할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내부는 3칸 통으로 공간 활용을 넓게 하였습니다. 극락전 앞 3층 석탑은 경북 유형문화재 제182호입니다. 극락전의 정면에 있는 고려시대 중엽에 조성된 탑으로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82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중기단의 방형석탑으로서 기단부에 비해 탑신부의 폭이 좁으며 각 층 높이의 체감이 적당한 반면 폭이 좁아 처마의 반전이 약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약간 둔한 느낌을 줍니다. 상륜부는 노반, 복발, 앙하 부분은 있고 나머지는 없어졌습니다. 탑의 총 높이는 318cm입니다. 2층 기단을 쌓아 탑의 토대를 마련하고 그 위로 3층의 탑신과 머리장식을 얹은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아래 위층 기단의 각 면에는 모서리와 가운데에 기둥 모양을 새겼습니다. 기단에 비해 폭이 좁아진 탑신부는 각 층의 몸돌 크기와 위로 갈수록 적당하게 줄어들면서도 폭의 변화는 적습니다. 지붕돌도 높이에 비해 폭이 좁고 두툼합니다. 꼭대기에는 머리장식의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극락전 앞 3층 석탑의 돌무더기 탑은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1999년 봉정사를 찾았을 때 극락전을 둘러보고 기와조각을 놓으며 축원했던 장소입니다. 여왕은 조용한 봉정사에서 한국의 봄을 맞다라는 방명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인연으로 2022년 여왕 서거 후 추모법회가 거행되었습니다.
봉정사에 모셔져 있는 안정사 석조 열애자상은 유형문화재 제44호입니다. 원래 안정사에 계셨던 불상인데 안동댐이 건설되어 안정사가 수몰되면서 봉정사로 옮겨와 보존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4호이기도 합니다. 봉정사 만세루는 2026년 2월 26일 보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조선시대 건물입니다. 대웅전 맞은편 2층 누각 형태로 원래는 덕기루로 불리었으며 조선 숙종 6년 1680년에 건립된 후 여러 차례 보수되었고 17세기 후반에 건실하면서도 당당한 건축 수법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2001년 11월 12일에 유형문화재 제322호로 지정되었으며 2026년 2월 26일에 보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만세루는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로 호치마 맞배 지붕 건물입니다. 2026년 2월 26일 순천 송강사 징계루, 하성 용주사 천보루와 봉정사 만세루 3건이 보물로 지정되었습니다. 봉정사 진녀문. 진녀는 있는 그대로의 참된 모습, 변하지 않는 우주의 본질과 연결된 마음입니다. 세상의 만물이 어떤 편견이나 가공 없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성질 그 자체가 진녀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세속의 번뇌와 차별을 뒤로하고 변치 않는 절대 진리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는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봉정사 산내암자 영산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봉정사의 요사인 무랑해에서 동쪽으로 약 100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영산암은 1989년 제작된 영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나라 말씀이 등을 촬영한 곳으로 유명한 암자입니다. 6동의 크고 작은 건물들이 미음자로 건물이 배치되어 중정의 바위와 소나무 등 공간이 주는 아름다움과 다양한 표정으로 보여주는 앞마당은 암자의 일상의 편안함을 보여주는 미학이 걷던 곳입니다. 지형의 높이를 잘 살려낸 3단 마당 구성과 우하루의 벽체를 없애고 송암당과 누마로 연결하여 공간의 활용도를 높인 배려가 돋보입니다. 또 우하루와 송암당의 구조 및 삼성각 앞에 펼쳐놓은 자연미는 우리 고건축의 아름다움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하루라는 이름은 석가모니가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처음 설했을 때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다고 한 것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봉정사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만세루를 통하여 대웅전과 극락전을 둘러보고 대부분 이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문을 열고 자연에 동화되며 산사의 고즈넉함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은 사림문을 지나 요사제 뒤쪽 산자락에 자리 잡은 이곳까지 발길이 닿습니다. 봉정사의 대웅전과 극락전이 평평한 마당을 중심으로 정각들이 배치되어 상대적으로 탁 트인 느낌이라면 영산암은 비탈진 자연 지형을 그대로 살려 3단으로 구성된 입체적인 마당을 품고 있습니다. 하단에는 우하루가 자리하고 가장 넓은 중단 마당에는 바위 사이로 자라난 소나무를 중심으로 배롱나무와 석등이 오려져 신비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상당 마당 중앙에 위치한 정각으로 16나 앉은 응진전이 있습니다. 송암담은 소나무와 바위의 집이라는 이름처럼 바로
바위 사이로 자라난 소나무가 이 정각을 완성합니다. 관심당은 송암당 맞은편 송암당과 간심당은 우하루 누마루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응진전은 상단 중앙에 위치한 정각으로 16난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 옆에 삼성각이 있습니다. 영산함은 입구에서부터 우하루 간심당, 영산함은 입구에서부터 우하루 간심당, 송암당, 응진전, 나한전, 삼성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또한 그는 봉정사가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세 개의 마당, 즉 대웅전 앞의 엄숙한 마당, 극락전 앞의 정겨운 마당, 영산함의 감정 표현이 강하게 나타난 복잡한 마당을 통하여 한옥의 멋스러움을 마당을 통하여 느끼게 해줍니다. 안동 봉정사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묵조건축물이 있는 사찰이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귀중한 유산이며 고즈넉하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전통 불교 문화를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꼭 천년의 숨결 봉정사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순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